한약재 감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의신문에 약 7년여 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약재는 아출입니다. 아출은 출전은 약성론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요. 약용 부위는 근경입니다. 근경 부위입니다. 약성가를 보게 되면 아출은 고온하고 파현벽한다 그랬습니다. 오열을 없애고 생리를 잘 통하게 하고 통증을 잡아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한방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적취하고요. 징하하고요. 이 현벽하고 세 개가 문헌적으로 등장한 것도 보면은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치도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가를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몸속에 생긴 이상 종류물인데요. 좋지 않은 덩어리인데요. 기본적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생긴 이상 종류물을 적취라고 이해하는 게 좀 이해하기 빠르고요. 아랫배에 생긴 거가 징하, 현벽에 관계된 거는 옆쪽으로 해서 아랫배 쪽에 되어 있는 거가 현벽으로 이해를 하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출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혼용되는 거가 봉출인데요. 아출하고 봉출. 물론 이제 봉아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문헌에 아출, 봉출 대단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이름은 아출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아출입니다.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 우리 한약재로 쓰는 강황, 울금, 아출이죠. 기원에 대한 거가 강황, 울금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출도 보면 이와 같이 세 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파이오카올리스가 울금에도 있습니다. 광시엔시스가 울금에도 있고요. 온울금 외유지는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식물체가 울금으로도 사용되고 아출로도 사용됐다는 얘기인데 주된 거는 약용 부위가 근이냐 근경이냐 차이입니다. 근경이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종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광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큐큐마 롱가라고 한다면 울금은 대표적인 온울금 외유진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아출 같은 경우는 파이오카올리스를 대표종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약용 부위의 효율적인 활용, 근경, 근이 다 있으니까요.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은 다 있으니까 비록 약용 부위가 근경일망정 근이 있으니까 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또 그 반대로 비록 약용 부위가 근이지만 근경이 있으니까 근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응용 범위 확대 차원에서 된 거고 그거가 이제 오랫동안 굳어지다 보니까 소위 공정세에서 정한 기준도 이와 같이 중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용 부위입니다. 약용 부위가 어느 부위냐. 자, 아출입니다. 아출은요, 방금 얘기한 대로 큐큐마 파이오칼리스를 대표종으로 광시엔시스 외유진의 근경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경우에 남쪽 지역이죠. 광동, 광서, 복건, 대만, 하남 지역하고요. 사천, 운남 지역에서도 재배가 되고 주로 이제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연결되는 남방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 재배, 육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출의 약성은요, 따뜻하고 신고하고 활렬거약이죠. 활렬거약, 소행기파열하고 소적지통하는 대표적인 활렬거약 중에 속합니다. 징하 적취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약성가에서는 현백이 나왔죠. 그래같이 문헌 내용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은 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이거를 오랫동안의 임상에서 어떤 용도로 어떤 부위에 활용이 됐는가를 살펴보면은 역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효력을 이야기하자면 활렬거의약에서 온열파의약입니다. 기미로 보면은 신미가 있기 때문에 산하고요. 고미는 설하고 온미로 통혈체하는 활렬거의약이다. 이 기중의 혈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강황, 울금, 아출 더 나아가서 삼능까지 연결되는 비교를 한 모두 다 똑같이 4개 다 활렬거의약인데요. 활렬거의에 속하지만 효능에서 소분류에서 위치 작용 방향 이런 등등이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한의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출에 보면 기중지 혈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아울러서 이렇게 음식 부절이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고 소화불량이 보다 더 나빠져 가지고 진행이 돼 가지고 덩어리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형성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출 같은 경우는 삼능하고 같이 배합이 돼 가지고 하복부에 생기는 어떤 덩어리, 담적 이런 거를 치료를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강목에 보면 강황, 울금, 아출을 비교할 때 형태나 효능이 서로 비슷하다. 울금은 치혈하고 강황은 비에 들어가고 기에 들어가고 아출은 간에 들어가서 기중지혈. 그래서 이 기중지혈이 여기하고 연계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설에서 보면은 삼능하고 같이 비슷해서 진가적취를 치료하는 파징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똑같이 활렬거의하기 때문에 상수약물이죠. 같이 사용돼서 공견파적 단단하게 덩어리 된 거를 없애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복부 쪽에서는 경련이 일어나는 선증, 근육 강직이 심화해야 된 거, 이런 경우에 진가적취에 사용이 됐는데 우리 지금 아출하고 삼능만 비교하게 되면 기원식물은 다릅니다만 아출은 근경 부위고요. 전체적으로 아출하고 삼능하고 구분할 때 똑같이 활렬거에서 이기력이 상대적으로 이열력에 비해서 강한 거가 아출이라면 삼능은 그 반대다. 이열력이 상대적으로 이열력을 그래서 아까 말한 기중지 혈약 이런 표현이 여기에서 비롯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출의 자연 상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표 중인 파에오카올리스입니다. 파에오카올리스라는 말이 줄기에 파에오 적자색이 띄고 있다는 내용이죠. 이와 같이 적자색 띠가 있기 때문에 파에오카올리스 아출의 대표 종이 되겠습니다. 꽃이 보면은 옆에서 나옵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꽃이 옆에 분홍색 꽃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캤습니다. 캐면은 여기가 이제 약용 부위는 우리 말은 아출이죠. 근경이죠. 여기도 근이 있잖아요. 이 근은 울금에서 보면 녹사울금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광사아출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파이오카울리스하고 비슷한데 자색 띠가 보면은 위쪽에서 보면은 위쪽에 자색 띠가 흐릿합니다. 그다음에 꽃이 말이죠. 아까 파이오카울리스는 옆으로 나와가지고 옆에서 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시엔시스는요 여기에서도 피든지 혹은 나와서 피든지 두 종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식물 상태의 구분은 이와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외유진 온울금은요. 온울금 원래 이름은 온울금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약용 부위를 근경을 아출로 쓰기 때문에 온아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자색띠가 전혀 없습니다. 자색띠가 없고요. 꽃도 백색이고요. 저 캤습니다. 캐면은 요거 지금 근경 부위죠. 요게 지금 아출인 거죠. 요거는 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식물에서 있는 근경과 근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큐큐마 제도아리아 일찍이 얘기했듯이 제도아리아라는 거는 옛날에는 파이오카울리스 종으로 설명된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의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혼란스럽게 어떤 게 보면은 파이오카울리스 설명하는 거가 되고 최근 거는 보면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에서 혼란스러운데 식물체에서 잠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은 식물 내용입니다. 가운데 자색 띠가 있기는 있는데 좀 흐릿하지요.
꽃 모양도 막 그렇고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 형태의 감별 검색은요, 잎에 자색띠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일단 오늘군 같은 경우는요, 자색띠가 없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색띠가 있어도요, 자색띠가 뚜렷하냐 뚜렷하지 않냐를 가지고 우리 기원종이라고 하는 파이오카울리스하고 광친스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꽃의 색깔입니다. 꽃의 색깔이 분홍색이냐 백색이냐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강황, 울금, 아출이 이제 같은 클크마 속에서 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식물형태 감별 검색을 하자면은 대표종만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말은 파이오카울리스는 자색띠가 뚜렷하다고 그랬죠. 꽃이 근경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꽃이 이게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분홍색이고 그렇습니다. 자색띠도 없고요, 꽃 색깔도 다르고 그러면 여러 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약재 상태 감별 들어가겠습니다. 약재 상태는요, 기본적으로 근경이 비교적 크냐 작냐를 가지고 구분한 약성 검색표를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현재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아리아가 이제 대표 아우른종으로 됐기 때문에 근경이 크다 작다는 것보다, 두 번째, 이게 모두 근경 부위이기 때문에요, 환절이 당연히 있죠. 환절이 있는데 환절이 융기됐냐 환절이 융기되지 않았냐 걸 가지고 첫 번째 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요, 단면의 색깔입니다. 단면의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종류가 많을 때는 가장 대표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대표종에 대한 걸 인지하고 그 대표종 모양하고 다른 모양을 나타내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추적을 하고 좀 이상하다 하면은 잎품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키마 파이오카울리스 대표종에 보면은 잎부분이 융기가 되어 있고 단면이 자갈색이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약재 형태의 강황, 울금, 아출의 대표 기원종 비교할 때도요, 기본적으로 아출은요, 단면이 자갈색인 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자, 파이오카울리스 대표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상의 마디가 뚜렷하고요. 단면이 보면은 자갈색을 띠고 내피층, 환문, 유관숙, 점상, 이게 뚜렷합니다. 자, 보세요. 보면은 환상의 마디가 뚜렷하지요. 네, 마디가 뚜렷하고요. 유관숙이 보면은 전부 점 모양입니다. 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피층이 어디 있냐면 지금 이런 게 내피층입니다. 이렇게 내피층이 있는데, 내피층이 보면은 한문이 뚜렷하죠. 한문이 뚜렷하고요. 그렇습니다. 광사악출입니다. 광사악출은 특징이 표면이 매끄럽고요, 단면이 이제 내피층 한문도 다망색으로 나타내고 정록색을 나타냅니다. 아까 파이오카울리스에 보면 굉장히 매끄럽죠. 내피층 한문도 봐요. 이게 내피층 한문이 황백색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아출, 온울금인데 온아출, 이제 아출이 근경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이쪽에 고리마디가 집중적으로 튀어나오고 표면이 거치고요, 단면이 황갈색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봐요. 온울금의 외뉴진이 보면은 채취했을 때 자르기 전의 모습을 보면 위쪽에 이렇게 고리마디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피층 한문이 보면은 요도 황백색이고요, 단면이 보면은 황갈색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약재로 사용될 때 이와 같이 자르기 전의 것보다 아마 이런 게 주된 약재 형태일 겁니다. 따라서 온울금하고 온아출이죠. 여기서는 온아출하고 우리 파이오카울리스 봉출하고의 구분은 단면 내용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단면 내용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특히 외뉴진에 대한 거는 조금 구분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게, 실제 중국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재배 면적이 높고 약재에서 유통되는 거가 많은 거가 외뉴진 종류거든요. 그래서 외뉴진은 근은 당연히 울금으로 유통이 되고, 근경은 이와 같이
온 아출 해가지고 되는데 단면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출 요게 이제 그 외유진이죠. 아까 이제 오늘금 외유진인데 윤유진의 요거는 근입니다. 근 뿌리 부위입니다. 요건 아까 파이오카울리스 봉출의 요거는 이제 근경 부위고요. 대표적이죠. 대표적. 요건 근경하고 근이니까 근경의 경우에는 당연히 환영마디가 있는 거죠. 환영마디가 있는 거고 근은 환영마디가 없는 거고요. 색깔은 완전히 차이가 나고요. 이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 형태의 간별 검색에 다시 하겠습니다. 환절이 윤기가 됐냐, 윗부분이냐 혹은 윤기가 시원찮게 되어 있냐를 가지고 첫 번째 구분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면의 색깔입니다. 단면의 색깔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황, 울금, 아출의 대표 기원적 롱과 외유진, 파이오카울리스를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 우리 아출의 경우에는 단면이 자갈색인 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에 연재했던 한약재 간별 정보 한약재 중에서 아출의 약재 상태 간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 약재의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상태의 간별, 약재 상태의 간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포라메디카에서 접속하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아출의 내용과 혹시 의견을 달리하는 게가 있으면은 저희 메일입니다.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강의에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나 처방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